안녕하세요. 네, 오늘 트렌드워칭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정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세상 많이 변한다라는 얘기 들으실 텐데요. 네, 뭐 예전에 흔히 얘기하기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얘기 하지만 지금은 1년 후에 그 장소로 가보면 그 가게도 없고 네, 그 산업은 또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게끔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번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마 궁금점들 풀어가실 텐데요. 저는 이번에 주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지금 이미 세탁기에서 빨래를 하시지 아마 손으로 빨래하신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이미 많은 부분이 우리의 삶의 자동화로 와 있는데요. 이 서비스 시장에서 이 자동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트렌드가 우리 삶에 또 어떤 영향이 오는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내용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이 앞에서 보시는 요 몇 가지 장면이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기 뭐 이상한 막대기 하나 있고 저기 보면 자동차가 있고 그 다음에 끝에 로봇이 있네요. 그런데 이런 변화들을 우리 지금 일상에는 아직 안 오지만 조만간에 이런 것들이 저희 일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큰 변화 중에 하나, 우리 한국의 큰 변화를 하나 얘기한다면 요즘 아마 TV나 신문을 통해서 많이 들으시는 단어가 저성장이라는 단어 아닌가요? 맞습니다. 큰 지금 메가 트렌드죠. 한국의 산업이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다가 지금 이제 3%대의 흔히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고 지금 이후에 더 좋아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희망하고 소원하지만 사실 예측으로 보면 나오는 결과 자료들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해나갈까 많은 부분에서 고민들 하고 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경험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한 가지 답을 드린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은 바로 아직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바로 서비스 산업이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의 주체는 뭐 아시다시피 제조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조업이 없어지냐? 그러진 않죠. 없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제조업의 서비스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물을 어떻게 드세요? 수돗물에서 받아 드시나요? 물론 뭐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습니까? 물을 정수기에서 우리가 먹죠. 예전에 그냥 물을 늘 우리 가까이 있는 우물이든 아니면 수도꼭지에서 먹던 물을 이제는 대부분 정수기에서 먹습니다. 그게 뭘까요? 만약 흔히 제조업에서 보면 그 정수기라는 건 정수기라는 유형의 상품을 판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정수기는 정수기라는 걸 판 게 아니라 깨끗한 물을 서비스하는 기구를 판 거죠. 결국 깨끗한 물을 먹고자 하는 고객의 욕구를 채운 겁니다. 그게 바로 제품의 서비스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제조업도 서비스의 컨셉으로 그리고 또 서비스 산업 전체가 앞으로 좀 발전한다면 대한민국이 가능성이 있다는 게 현재 대한민국은 서비스 산업의 전체 GDP 비중이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만큼 아직 가능성은 좀 높다는 거죠. 지금까지 산업 발전을 해왔던 서비스가 우리의 대한민국이 이 서비스 산업의 말 그대로 답을 찾아서 더 발전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서비스 산업의 발전, 진화 단계를 크게 세 단계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일단 서비스가 어쨌든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좀 정립이 돼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그게 정립이 되고 나면 그것들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표준화가 어느 정도 고도화되면 일정 어느 정도의 기준이 만들어지니까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되죠. 그게 바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바로 서비스의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우리의 서비스 산업도 사실 자동화의 물결을 가고 있는데 그 전에 서비스 표준화를 위해 우리 국가가 여러 가지 또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제조업에 있어서는 이미 제조업의 근간이 됐던 게 사실은 국가 표준이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단어 중에 KS라는 단어 아시죠? 국가 표준입니다. 그게 2008년도에 서비스에도 진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한 30여 개 분야에 있어서의 서비스 KS가 시작이 되는데 이미 또 몇 년이 지나서 더 많은 분야에서 KS 인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국민 서비스로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접하는 영역이 국가 표준 기준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걸 기술표준화에서 만드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인증을 주는 작업을 또 어떤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차 가장 첫 번째로 했던 데가 대고객 서비스에서 가장 고객 접점이 많은 콜센터 영역이 1순위로 해서 혹시 서울의 대국민 서비스, 대시민 서비스로 가장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 다산 콜센터가
우리나라 케이스 서비스에서는 1호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서비스 표준화를 또 기업이 노력하고 있고 또 국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준화가 어느 정도 고도화되고 나면 이제 다음 단계로 아까 넘어간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서비스 고도화의 다음 단계의 진화가 바로 서비스의 자동화라고 할 수 있는데, 칼마커라고 하는 학자의 말에 뭐 어쨌든 따라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지금의 이미 많은 산업들이 자동화되고 있고 좀 더 개선화될 수 있는 요소, 그리고 그게 내가 핵심이 아니면 아웃소싱화되고, 그리고 더 나은 것들을 혁신적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서비스에도 셀프 서비스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죠.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자동화의 근간을 둔 변화의 방향성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서비스 산업의 크게 네 가지 흐름을, 네 가지 영역을 한번 나눠볼까요? 서비스는 크게 고객과의 상호작용과 자본 집약적과 노동 집약적이라는 큰 축으로 네 분면으로 나누는데, 상호작용이 낮으면서 자본 집약적인 건 서비스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지금 뭐 폐기물 처리하는 거나 쓰레기 처리나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요. 반면에 고객과 자주 접점이 일어나는 높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 그게 금융이나 보관 관련 서비스, 뭐 또 교육 서비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상호작용이 낮으면서 노동 집약적인 굉장히 산업들은 다양하게 있죠. 우리가 아마 가장 많이 접하는 분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문 서비스라고 하는 기타 서비스, 뭐 법률 서비스라거나 등등들이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앞으로 이 산업의 발전, 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혹시 자동화가 가장 많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되는 영역을 어디로 보십니까? 네, 어딜까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네, 아마 다 느끼셨겠지만, 바로 노동 집약적이면서도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낮은 분야가 점차 일명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영역으로 자동화 서비스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접하는 서비스의 영역들이 어떻게 자동화되는지 한번 벌써 상황들을 볼까요? 여러분들이 은행 가셔서 직접 직원에게 돈을 찾으신 기억 있으십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찾지 않는다면 대부분 어디서 찾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ATM 기기에서 찾죠. 근데 요즘 스마트폰이라는 게 대세가 되면서 사실은 은행 거래가 직접 현금이 오가는 거 아닌 이상은 대부분 사실 이제는 ATM 기계를 갈 필요도 없이 이체를 하던 돈을 찾던 간에 다 뭐로 하죠? 이젠 핸드폰 하나를 두고 금융 업무는 거의 다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는 오래전부터 제조업의 자동화 덕분에 세탁기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빨래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제는 집에서 내 세탁기를 가지고 내가 빨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빨래 갖다 주면 어떡하죠? 빨래 해지는 곳이 생깁니다. 이제는 집에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쓰는 세탁기를 둘 필요가 있냐는 거죠. 뭐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쓰고 싶을 때,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모든 집에서 세탁기를 쓰는 게 아니라 세탁기가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그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혹시 실감하시나요? 우리나라 최고의 제조업의 영역이 자동차 아닐까 싶습니다. 그 자동차 회사들이 요즘 TV 광고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어떻게 해요? 자동차를 사세요. 우리 자동차 정말 좋습니다. 라고도 광고를 하지만 한쪽에서는 아직도 자동차 사냐? 빌려 쓰면 되지.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저도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실제로 수없이 많은 자동차들이 하루 종일 어떻게 하죠? 아파트의 그 넓은 공터, 어마어마한 그 땅값을 차지하고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자동차를 쓰는 시대가 이젠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이제는 자동차도 내가 소유하는 물건이 아니라 내가 이동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그 이동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이제 자동차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몇 가지 변화를 또 본다면 금융시장의 변화가 지금 서비스 자동화와 함께 굉장히 큰데요. 아까 ATM 기계뿐만 아니라 그것을 훨씬 더 발전시켜서 무인기기에서 모든 은행 업무, 이제는 뭐 간단한 입출금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은행 업무를 다 대행한다는 게 한 큰 대기업의 은행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뭐 기계가 알아서 우리에게 서비스를 다 제공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확인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혹시 우표 보내신 적 있나요? 뭐 정말 저도 손글씨로 편지 쓴 기억이 참 거의 없네요. 네, 대부분 지금은 다 이메일로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포라도 붙여야 되고 뭐 메일에도 뭐 우편이라도 붙여야 된다면 이제 우체국 가서 창구에 있는 직원에게 접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우체국에 뭐가 생긴다는 거죠? 네, 무인 우편 서비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가서 자기가 바코드 뽑아서 붙이고 그리고 넣어놓으면 알아서 배달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서비스가 어느새 우리 가까이에 자동화돼서 다가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서비스의 자동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된 그 배경에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놀라운 발전을 한 이 기술적인 발전입니다. 굳이 사람의 손이 가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기계와 기계가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기계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비스가 자동화되고 사람이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미래 기술의 지금 75%를 차지한다고 화면에 나와 있는 이 ICT의 다양한 기술들,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은 들어보셨겠죠? 뭐 헬스케어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로봇 내지는 3D 프린팅, 뭐 요즘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들이죠. 거기에 나노 기술까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대 미래기술이라는 게 연구자료 하나 나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대하고는 참 달라지겠구나라는 걸 이런 걸 봐도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웨어러블의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 뭐 이런 단어도 좀 어색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 안에 가까이 와서 우리가 스스로 옷 하나를 입어도 이 안에 내 몸을 측정하는 옷도 있고요. 또 밖의 온도에 따라서 내 몸에 맞게 이 옷의 변화가 일어나서 따뜻하게 해주거나 시원하게 해주거나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면서도 오감을 넘어선 소셜 UI, UX 뭐 이런 단어도 있는데 고객의 사용의 어쨌든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객의 오감을 모두 다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변화와는 다른 아주 새로운 변화들을 우리에게 다가오게끔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의 변화 하나는 역시나 제가 보기에도 이 IoT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물 인터넷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체적인 발전의 추세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IoT를 가지고도 다양한 서비스와 또 방향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뭐 여러 가지 경험 중에서 여기 보면 보안 관계라고도 되어 있는데 제가 저희 아파트에 저녁에 이렇게 산책을 갑니다. 그러면 산책을 가면 여러분들 뭐 수희 아저씨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보는데. 근데 어느 날 봤는데 수희 아저씨께서 그냥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라 벽에다가 갖다 뭐 핸드폰을 대시는 거예요. 아니 벽에다 왜 핸드폰을 대나 그랬더니 거기에 센서가 있었고 그리고 본인의 핸드폰과 센서하고 접촉을 하는 거죠. 그럼 요즘 블루투스라는 말 들어보시죠? 그러면 벽에 붙은 센서에서 핸드폰으로 연결이 돼서 지금 흔히 말해서 이 경비 아저씨가 이 지역을 지났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컴퓨터에 저장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정비를 하고 있고 경비를 하고 있고 또 그 즉시 또 문자를 보내거나 뭔가 조치를 취하면 그게 또 중앙망에 들어가서 조치가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 어쨌든 작업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실시간에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주차 관리라는 것도 나와 있는데 아마 여러분 혹시 요즘 다니시는 모든 주차장을 가보시면 이제 정말 티켓 주는 분들 거의 없죠. 대부분 다 기계가 알아서 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백화점에서는 이 주차 관리와 관련돼서 들어갈 때 키인을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매장에 올라가서 결제를 할 때 내가 주차했다고 얘기하면 그냥 매장 그 자리에서 이제 뭐 주차 티켓 갖다 주고 뭐 도장 받고 다시 넣었다 뺐다 안 하고 그냥 매장 매대에서 결제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차증을 끊어줍니다. 그러면 그냥 고객은 물건 싣고 아무 데도 가지 않고 그냥 차를 끌고 나오면 되는 서비스가 돼서 그게 아주 개선된 서비스라고 작년에 상도 받고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IoT. 그러니까 이 차가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즉시 사물을 인식한 거죠. 아, 이 차가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나갈 때는 아, 이 차가 결제를 했구나. 이걸 확인하는 서비스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주 편리한 서비스로 활용이 됩니다. 등등등 여러 가지. 어쨌든 사물 인터넷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우리의 서비스의 산업에서도 또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사례로 또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요새 잘 숙면하시나요? 요즘 저는 뭐 일이 좀 많다 보니까 누우면 자는 것 같아요. 이거 행복한 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자도 어떤 날은 푹 자고 난 날 있고 어떤 날은 막 뭐 꿈에 시달린 날도 있고 자고 난 듯 피곤한 날이 있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자는지를 헬스케어의 진단에 의하면 저런 기구 하나만 갖고 있으면 내 수면에 대한 측정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좀 취해줍니다. 그래서 좀 더 시원하고 편안하게 잘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한다 그러면 운동이 그냥 운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그 페달에 밟는 흔히 강도,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흔히 칼로리가 얼마나 했는지 또 어떤 내 증상이 있는지가 실시간에 내 핸드폰에서 기타 등등의 정보들이 계속 다 올라옵니다. 이거 다 기계와 기계가 어떻게 하는 거죠? 연결되는 거죠. 얘기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례 말씀드리면, 제가 화면으로는 안 보여드렸는데 제일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어느 우리나라도 있지만 큰 신발을 만드는 대기업에서 신발을 하나 만들었고요. 또 어떤 가방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가방을 만드는 회사에서 뭘 했을까요? 가방하고 신발을 연결시켰네요. 여러분들 혹시 여행 다녀보시면 알지만 여행에서 가장 힘든 점이 뭘까요?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아이디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하고 가방하고 센서가 연결이 돼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신발을 신고 고객이 걸어가고 움직이면 가방이 그 걸음, 말 그대로 신발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걸 무거운 걸 들지 않고도 신발이 가방을 끌어당겨 주는 거죠. 그래서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는 재미난 일들이 상상으로 좀 되긴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얘기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호텔에서 흔히 말해 문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서비스업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흔히 벨보이라고 합니다. 뭐요? 차에서 내리시는 분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보통은 내리시니까 차에서 어떡합니까? 짐을 내려주고 내린 짐을 어디까지? 객실까지 데려다 주는 게 호텔에서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죠. 근데 혹시 이런 서비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계속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것과 함께 실제로 또 하나 큰 변화로 지금 우리에게 최근에도 아주 큰 컨퍼런스에서, 미국에 있는 컨퍼런스에서 이게 나왔던 게 무인 자동차죠. 뭘까요? 자동차와 주변에 있는 모든 기기가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서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지를 어떡합니까? 확인해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이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자율 주행차 이렇게도 부르는데,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컨퍼런스에서 벌써 발표가 됐고 상용화가 2020년에서 완벽해지는데 203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의 기술의 발전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하나 보시면 또 이 자동화가 우리에게는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을 주지만 혹시 또 어떤 직업이 사라질 거라는 예상이 되시나요? 느낌이 오시죠?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이 운전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즘 재미나게 나오는 광고 하나 있어서 아마 오래됐는데 어떤 보일러 회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어떤 여성의 그 모델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일러를 아직도 집에서 키니? 이런 말 합니다. 비슷한 광고를 요즘 한 통신사가 하고 있죠. 문이 닫혔는지 아니면 밸브는 내렸는지 이 모든 것들을 집에 가서 확인하고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다 확인할까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가스밸브, 조명, 에어컨, 커튼 다 있네요. 그래서 저거를 확인하면 조명을 껐는지 커튼은 닫았는지 밸브는 잠궜는지가 실시간에 앉아서 확인을 하네요. 참 좋은 세상으로 간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죠. 근데 좋은 세상으로 가고 있나요? 그럼 인간은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서비스가 되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경비도 결국은 누군가가 대체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것 같고요. 직접 집에서 했던 모든 이런 작은 일들이 이젠 시스템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주부가 손을 놓게 되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역할은 없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거기에 또 정점을 요즘 찍고 있는 굉장히 큰 이슈가 있습니다. 작년에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소프트뱅크에 감정인식 로봇이 등장을 했고 이 로봇에 의해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 감정인식 로봇에 대해서 이 소프트뱅크의 대표이사인 손정희 씨가 얘기한 걸로 보면 베이비시터부터 시작해서 가게 점원까지 사회 전반에 활용된다. 현재의 수준은 아직은 미약합니다. 그냥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를 분석해서
그냥 이해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나서 뭐 메시지 정도를 보내는 기능이지만 이게 작년에 300대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1분 만에 완판이 됐는데 어떤 결과를 만들지는 아직 알 수 없죠. 제가 보기에는 로봇에게 무슨 기능을 넣어주냐에 따라 로봇은 굉장히 어떻게 할까요? 많은 다양한 기능을 하지 않을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미 나온 이 페퍼가 일본에서는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시는 것처럼 미용 여러 가지 상품들을 파는 그런 곳에서 화장품 매장원 안내원으로 채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네요. 그 외에도 뭐 흔히 말해 식당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매장 안내원으로 페퍼가 채용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뭘 것 같으십니까? 들어오는 고객한테 그냥 친절하게 그냥 인사를 사람하고 대행하자. 물론 그것도 맞이합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다각화되고 다양화되다 보니까 이 흔히 화장품 매장 안에 들어가 보면 매장에 어마어마한 가짓수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가짓수의 상품들을 사람들이 다 외울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할까요? 이런 로봇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인사도 하지만 때로는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고객과의 때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로봇의 기능은 점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로봇은 가수로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에게 노래를 들려주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봇은 흔히 재난 로봇이라고 하는데 뭐 할까요? 큰 어떤 재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무슨 큰 난리가 났다. 뭐 이러면 사람 대신에 로봇이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오거나 뭐 물건을 치우거나 뭐 기타 등등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재난 로봇은 작년에 일본에서 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붐이 돼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힐링 로봇이라고 해서 함께 놀아주는 로봇도 나오고 있고 특히 일본에서 지금 가장 많이 활성화돼서 개발되고 있는 게 가노 로봇이라고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들이 앞으로 우리하고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혹시 집에 계시거나 아니면 사무실에 계시다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일이 있고 누군가가 대행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만약에 컴퓨터 앞에 있다면 이 컴퓨터는 벌써 우리하고 한 30년, 2년이 된 로봇입니다. 아시죠? 예전에는 우리가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종이에다가 글을 다 써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컴퓨터의 화면으로 우리가 자판만 치면 모든 것들을 만들어져서 그게 인쇄화됩니다. 또 인쇄도 예전에 어때요? 손으로 다 인쇄를 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젠 사람이 하지 않고 기계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 서비스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산업들은 자동화되고 있고 우리의 가까이 삶에 다가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인 산업에서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접하시는 미용실 또는 마트 내지는 등등등 여러 산업에서 이미 자동화되고 있는 게 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이 이미 여러분에게 쉽게 좀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 지금의 전체 서비스 산업이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 시대에 한 가지 지금 우리에게 큰 이슈로 나타난 건 자동화. 말 그대로 기술의 발전이 서비스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이슈를 좀 드렸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두 번째 시장에서 사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